하나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공천 중에서도 또 하나님 얘기 계속 안철수 나오는데. 공동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공천, 하느님인들 비판 안 받을 재간이 없다. 하나님인들 비판 안 받을 재간이 없다. 글쎄. 자기 사람 해주면 해줬다고 욕하고, 안 해주면 무능하다고 내가 욕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뭐 시간만 많으면 조금 길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임팩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정당, 참 민주정당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통합진보당,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했다. 이래서 헌법 8조에 위배했다. 이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노동당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해산 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그리고 그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당이 한번 보세요. 여든 야든 내가 야당을 일부러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당이 최근에 합당했잖아요. 그 민주적 기본 절차를 지켰습니까? 나 안 지켰다고 봐요. 두 대표가 밀실에서 합의해서 그 통제를 하고 추임받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물론 뭐 추임받는 것을 그거에 다 민주적 절차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근데 아까는 그 앞에 또 야당에서 오해를 할 것 같으니까 새누리가 옛날에 비대위 만들어서 당 이념을 빼고 당 색깔을 바꾸고 당명을 바꿨어요. 그게 비상대책위원이 주도를 해버렸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이 누굽니까? 박근혜 당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임의로, 자의로 임명을 한 분들이에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뭐 이러면서 임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당의 색깔을 바꾸고 이념을 바꾸고 특히 이념을 바꿨어요. 정강 정책을 바꾸고 당명을 바꾸고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전체 당원들의 그 의견을 묻는 사전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전 절차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새정치연합과 합당을 할 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면서 전체 당원의 어떤 절차를 뭐 구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의원총회라도 한번 열어서 의견 수집을 한번 해본다거나 난상 토론을 해본다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밀실에서 두 대표가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 할 때는 핵심은 공천입니다. 공천인데 공천 절차라도 민주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이걸 내가 벌써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내가 보수 진보 토론을 KBS 열린 토론에서 매주 했었는데 그때도 자주 하던 얘기예요. 이 상향식 공천제도 이번에는 좀 확실히 써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간 당원제 만들고 상향식 공천을 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일체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개입했습니까? 내가 반대하는 쪽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개입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내가 반대하는 쪽의 대통령이지만 이 부분만은 앞으로 하나의 큰 공적으로 남을 것이다. 상향식 공천을 주장.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끝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제도 이 성숙도가 아직 그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지난번 그 대선 때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확실한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재보선 때부터 그게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관적으로는 상향식 공천을 막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다 내친이었죠. 우리가 깨놓고 말해서 다 내친이었죠. 우리가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다. 기껏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기껏 그 정도입니다. 그건 엄격히 말하면 상향식 공천이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상향식 공천을 하려면 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그 지역에 맡겨놔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 근데 지금은 이번에 한번 보세요. 기동민 씨를 광산에 자신이 출마를 하겠다고 사무실까지 있는 사람을 갑자기 야당에서 동작을에다 뽑아서 후보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후보가 없었느냐? 많았죠. 정동영 전 의원부터
김명진. 신정배 씨는 원래 광산에 또 네, 나간다. 김명진. 허동준 씨, 이번에, 진짜. 이번 논란이다. 허동준 씨까지. 동작을요? 예, 금태섭. 있었죠. 예, 금태섭 변호사. 씨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혀 거론 안 된, 그리고 다른 지역을 희망하고 그 사무실까지 있는 기동민 씨를 후보로 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전략 공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다. 어떤 이유로도 깨끗하고 능력이 있고 참신한 최강의 후보를 배제할 수 없다. 왜 기동민 후보가 동작을에 최강의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죠. 예?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금태섭 변호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은 안 되는 겁니까? 정동영 전 장관은 한때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손학규 고문은 네. 수원병에다가 맡아달라. 그래서 손학규 고문이 그래 오케이 내가 거기 나갈게. 거기 바로 남경필 지금 현 지사의 전 여당이 좀 지역구거든요. 강한 지역이죠. 예. 자, 우리가 이 전략공천 할 때, 저는 손학규 고문의 어떤 공천 같은 것은 전략공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여당이 강한 네. 지역이고, 손학규 전 지사니까, 경기도 지사였으니까 네. 이해를 해요. 근데 기동민 씨 같은 경우에 이래놓고, 금태섭 씨는 거꾸로 수원 정해 나가라고, 어제 사실 결정을 하니까, 금태섭 씨가, 안 간다는. 내가 동작을에 나간다고 한 사람인데 못 나가겠다. 내가 금태섭 변호사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나는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내가 어제 그 뉴스 듣고 이분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최소한의 정치적 등록은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응? 솔직히 말해서 이게 금태섭 씨가 여기를 보냈는데 일로 옮기고 광주에 있는 분을 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합당한 이유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최강의 후보라고 표현을 네. 했거든요. 최강의 후보.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한 얘기는 하나님인들 어떻게 욕을 안 들을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렇게 최강의 후보를 하는데 일부 당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고 거꾸로 그 반발하는 사람들을 나무란단 말입니다. 이게. 이 국민을 자꾸 거론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공동대표께서 그 점은 난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번 공천을 보면서 이번 공천을 보면서 정말 안철수 공동대표가 늘 주장하는 새 정책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여야를 떠나서 안철수 공동대표도 제대로 좀 새 정치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감이 크다는 거고, 여당은 또 어떻습니까? 여당은 내가 참 살다 보니까 집권 여당 사상,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전에 바로 여당의 지역구였던 곳에 후보를 못 찾았다.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철 들고 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게 왜 이런 후보를 못 찾았다기보다는 타이밍을 못 찾았다, 뭐 이렇게 보는 아니죠. 생각이 드는데. 후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박종진 앵커까지 신문에 거론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후보를 감사합니다. 못 찾았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를 왜 못 찾았느냐? 김문수 전 지사를 동작을에 내보내겠다. 제가 김문수 전 지사도 거절합니다. 명분이 없어요. 경기도 지사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사 마치자마자 동작을에 출마를 한다? 그리고 패배를 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후보를 못 찾았다. 마지막까지 삼고초려를 하다가 결국 대타로 누굴 찾았느냐? 나경원, 수원에 또 내보내려 했던, 네. 나경원, 전 의원을 갑자기 지금 공천을, 주겠다. 그래서 어제는 비대위원장, 이왕구 비대위원장께서 찾아갔죠.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 사무실까지 찾아갔거든요. 일종의 이제 정치 쇼인 겁니다. 또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판을 좀 달게 드려야 돼요. 차라리 담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출마하겠다. 아까 나온 뉴스가 그거였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나경원 의원을 명백히 대타로 인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새누리당에 몇 남아있지 않는 보수 정신이에요. 그래도 보수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몇 남아있지 않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또 이분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응? 왜 남의 대타로 나갔어? 그것도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나갔어. 지금 새누리 친박 지도부로서는 나 의원이 나가면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후보 못 찾아서 이 난리판에 후보 일단 내놓죠. 그리고 그 문제되는 중구에 끝내 지역구 안 돌려준 것 아닙니까? 나 의원에게. 네네.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있다가. 그 자동으로 해결되죠? 네. 자동으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당선되면 좋고. 안 돼도 좋고. 당선 안 돼도 친박 지도부로서는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정치적인. 네, 정리해 주세요. 이 정략적인 걸 집권 여당이 보인다. 나는 우리 친박 지도부가 이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시각으로 네. 이 정치를 보지 않으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 굉장히 위험해진다. 지금 보세요. 세월호 해결 안 됐죠. 유병헌이도 못 잡죠. 그리고 국가 개조한다는 것도 지지부진하죠. 730 재보선 거기다가 해피와 척결 이것도 네. 좀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다음 경제는 정말 엉터리죠. 안보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녹구 기순 사건이 터진 지 아직까지 1년밖에 안 지났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 또 어제는 와 귀순 벨까지 뜯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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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취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지금 신바람 날 게 없어요.